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군부가 4차례나 쿠데타를 일으켜 고정권 교체가 빈번합니다. 파키스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10배나 강력한 핵탄두 17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핵탄두들은 테러 단체들이 국토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고 부패가 만연하여 군 장성들이 적에게 기밀을 팔아넘기는 나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학교와 모스크가 폭격을 당하고 경제는 붕괴 직전에 있으며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2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1947년 8월 14일 영국은 종교적 이유로 인도를 두 동강 냈습니다. 그 절단은 마치 살아있는 살점을 베어내는 듯한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새로운 파키스탄으로 피난했고 힌두교도들은 인도에 남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국경을 넘어 필사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기차는 시체로 가득 찬 채 역에 도착했고 마을 전체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으며 여성들은 거리에서 강간당하고 납치당했고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200만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학살 중 하나였지만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은 피바다 속에서 탄생했고 그 트라우마는 77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74년 총리는 전국의 최고 과학자들을 소집하여 인도의 핵 능력에 필적하는 핵폭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는 풀과 나뭇잎을 먹고 굶주릴지라도 핵폭탄을 만들 것이다. 핵폭탄 없이는 우리는 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전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24년 동안 과학자들은 서방에서 기술을 훔치고 암시장에서 설계도를 사들였으며 1998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첫 핵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이를 위대한 승리로 환영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처음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전 세계 15억 명의 이슬람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핵폭탄의 설계자는 이후 북한이란 리비아에 핵기술을 비밀리에 수백만 달러에 팔아넘겼고 결국 체포되어 가택연금되었습니다. 카슈미르는 영국만 한 크기의 산악지대로 77년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나라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언제든 전쟁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거대 군대가 국경에 주둔하고 있고 매일 병사들이 저격총으로 서로를 쏘아대며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양치기와 아이들이 지뢰에 폭발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두고 4차례나 전쟁을 벌였는데 가장 최근의 분쟁은 두 나라 모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세계가 3차 세계대전 직전의 위기에 처했던 1999년에 발생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가 매일 서로를 겨냥하는 지구상 유일한 곳인 이곳에서는 어떤 도발이라도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카슈미르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언제든 핵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71년 파키스탄은 9개월 만에 인구의 절반과 국토의 절반을 잃었고 지역은 방글라데시가 되었습니다. 동파키스탄은 독립을 원했고 이에 군부는 최대 300만 명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집단 강간하고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등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인도는 개입하여 13일 만에 파키스탄 군을 격파했습니다. 9만 3천 명의 군인들은 항복했고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굴욕적인 항복 행렬을 벌였습니다. 이는 파키스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였습니다. 나라는 영토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 군부의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그날 이후 군부는 다시는 그런 굴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민간의 권력을 이양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 특수부대가 파키스탄의 한 저택을 급습하여 세계에서 가장 수배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모두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국경의 산속 동굴에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수도에서 100km 떨어진 파키스탄의 주요 군사학교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3층짜리 저택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는 즉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적국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의 대테러 자금을 지원받는 나라에 군사기지 옆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에서 수년간 살 수 있었을까? 파키스탄은 빈 라덴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정보기관이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테러리스트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폭로는 파키스탄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고동맹국들의 등 뒤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파키스탄은 1990년대 초 이웃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그곳에 순종적인 괴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탈레반 운동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정보기관은 무장 세력을 훈련시키고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으며 미국 원조 자금으로 아이들에게 수학 대신 지하들을 가르치는 종교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파키스탄판 탈레반 운동을 조직하고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학교, 시장, 모스크, 군사 기지 등을 폭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테러리스트들은 파키스탄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 여성, 군인을 포함해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했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파키스탄이 국내에서 테러리스트와 싸우면서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계속 비호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새로운 항만도로 철도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가난한 파키스탄에게 이는 마치 위대한 우방의 구원과 원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파키스탄을 벗어날 수 없는 전형적인 부채 함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차관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최대 항구는 이미 중국에 40년간 임대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총 부채는 300억 달러를 넘어 석고 경제는 붕괴되어 국제자금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30%까지 치솟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부유층은 계속해서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향후 10년 안에 식수 부족 사태에 직면할 위험이 높은 세계 10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부 산맥의 빙하가 지구상 어느 곳보다 빠르게 녹고 있으며 강은 매년 말라가고 있고 지하수는 보충되는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규모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되어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500명이 사망했으며 마을 전체가 휩쓸려갔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도 채 되지 않는 파키스탄이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년 안에 파키스탄의 주요 도시들이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인구 절반을 먹여 살리는 농업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파키스탄은 2억 5천만 인구 중 절반이 여성이지만 공공생활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고 사회에서 배제된 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취업한 여성은 22%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여성들은 남성의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집에 갇혀 지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매일 11건의 명예살인이 발생하는데 아버지, 형제 또는 남편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소녀들은 13, 14세에 나이 많은 남성과 집단으로 결혼하며 교육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총명한 여성은 가부장제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학생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교육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을 때 탈레반은 그녀의 통학버스를 미행하여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노벨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극단적인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자결하는 사막 옆에 솟아 이꼬빙하가 있는 곳과 사람들이 폭염으로 죽어가는 곳이 공존합니다. 북쪽에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를 포함해 8,000m급 봉우리가 5개나 솟아 있는데 이곳은 겨울에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지고 시속 200km의 강풍이 몰아칩니다. 남쪽에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여름에는 그늘에서도 기온이 54도까지 치솟고 아스팔트가 녹아내리 고새들이 날다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길이 3,000km에 달하는 인더스 강은 나라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전체 농업의 90%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강이 없었다면 파키스탄은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도가 상류에 댐을 계속 건설하고 있어 언제든 물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키스탄은 몇 달 안에 생명 없는 사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구의 64%가 30세 미만이며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청년층 대다수는 일자리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매년 200만 명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찾지만 경제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고작 50만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무일푼에 방황하며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엘리트층에 만연한 부패, 끊임없는 군사 쿠데타, 종교적 광신주의 그리고 빈곤을 목격하며 거리 시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5년 후 파키스탄 인구가 4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 대부분이 지금 당장 정의를 요구하는 젊고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국가가 이 거대한 청년층에게 일자리 교육 권리 그리고 밝은 미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구 폭발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격변과 혁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두 개의 뚜렷한 시대가 공존하는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섬유 생산 기지인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IT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저가부터 고급까지 세계 주요 브랜드의 의류를 생산하며 섬유 수출액은 연간 160억 달러에 달하고 수백만 명이 재봉틀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세계 10대 프리랜서 국가에 속하며 현지 프로그래머들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며 정부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1억 2,50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IT 스타트업과 기업을 대거 설립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와 디지털 미래 사이의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파키스탄이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패한 시스템이 이를 억누르고 꽃피우는 것을 막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핵무기 통제권 상실입니다. 만약 급진 이슬람 단체들이 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하거나 혹은 핵무기고에서 단 하나의 탄두라도 탈취한다면 인류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극비 지하 벙커에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최고위급 군 관계자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성과 첩보원을 통해 파키스탄의 핵무기 현황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방어력 강화를 위해 여러 차례 지원을 제안했지만 파키스탄은 간첩 행위와 사보타주를 우려하여 항상 거부해왔습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군부가 기밀을 팔아넘기고 테러리스트들이 기지를 폭파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이 나라에서 핵무기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두 가지 극단적으로 다른 미래 사이에서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심오한 개혁을 단행하여 젊은 인구의 잠재력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폭력 분열의 늪에 빠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군부를 개혁하고 정치에서 배제해야 하며 모든 계층의 조직적인 부패와 싸워야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부패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게 해준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군부는 민간의 권력을 이양하기를 거부하며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모든 개혁과 사회 현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문 군대, 핵무기, 거대한 젊은 인구 그리고 인도, 중국, 이란 그리고 주요 해상 항로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파키스탄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향후 몇 년 안에 개혁을 단행한다면 아시아의 주요 지역 강국 중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전 세계의 위협과 불안정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21세기 역사를 살아있는 백과사전입니다. 핵 강대국이면서도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이슬람 공화국이면서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고 지원하며 미국의 공식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비밀리에 무역을 합니다. 2억 5천만 명의 국민은 디지털 현대화와 종교적 중세주의 경제 발전과 완전한 재정 붕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나라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향후 10년은 파키스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의 길을 찾느냐 아니면 국제 분쟁, 전쟁, 인도주의적 재앙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계 안보, 경제, 이민 흐름 그리고 지구의 지정학적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국가의 핵무기 보유, 국제 테러리즘 기후 위기 그리고 인구 폭발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한 국가의 지역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 도전입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 에피소드 소식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룹니다.